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너머TV 닭간다의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체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의견 보내주시고 또 재미있는 의견 보내주시면요. 방송 중간중간에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정밀 정치부쇼 닭간다 함께 정치 뉴스 까볼 오늘도 역시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양천갑 조직위원장,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연말이고 그런데 많이들 바쁘시고 또 감기 걸리셔가지고 강성필 부대변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감기는 그래도 득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동안 만성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오. 기침 걸린 후로. 새로운 감기로 네. 예전 감기를 몰아내는 네. 그런 효과를 느꼈군요. 네. 예. 상당히 몸은 안 좋지만 기분은 네.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요즘 또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거의 우리 부모님 하는 이야기를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낫는다니 이런. 내가 네 아버지다.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해 주실 하민경 조직위원장님, 양천갑 조직. 아니 근데 양천갑이랑 두 분이 같은 양천. 네, 분이네요. 오늘 뭐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라고 해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다행히 아, 저희는 양쪽 갑이세요? 양천갑이죠. 아, 네. 갑을이잖아요. 거기. 네, 그렇죠, 그렇죠. 갑이 아, 목동 쪽인데. 둘 다 갑이에요. 네. 갑이에요. 갑들의 전쟁이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우리 하미 원장님께서 네. 그 어렵다는 공개 오디션을 뚫고 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 9명 중에 네. 이번에 되신 분. 네, 아, 제가 이번에 공개 진짜- 오디션 1등했습니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쟁쟁했거든요. 아니 거기 저 이번에. 멤버가 네. 저희가 익히 들으면 잘 알 분들 많이 오셨었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 공개 오디션에서 현장 평가단들 점수가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젊은 저 뽑아줘야 저희가 양천 잘 간다 이런 생각으로 좀 뽑아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젊은 또 보수의 힘을 네.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이제 지역구라 선거철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네. 경쟁이라는 게요 서로 깎아내리기보다는 선의 경쟁을 해나가는 부분이 크니까 네, 음. 물론 선거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등록하고 나서 왜냐면 예. 이제 두 분은 국회의원을 생각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의 광역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 그리고 이제 그 광역과 기초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비례대표는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또 다르죠. 비례대표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 선거 이번 선거를 잘 치러놔야지 다음에 총선 때 본인들의 이 조직세를 구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또 대결이 또 그러니까요. 네. 기대해 볼 만하고. 네. 아니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구를 어디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니 정치판이 계신데 출마하실 생각이 아예 없으세요? 네, 저는 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있다라는 뭐 얘기잖아요. 이번 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네, 내일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부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의도몰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너머 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 있는 걸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품목은 겨울철 하면 생각나는 아주 따끈한 음식입니다. 도가니탕인데요. 사실 도가니탕 사 먹으려고 해봐요. 정말 저거 엄청 비싸요. 한 15,000원, 2만 원 해요 요새. 물가가 많이 그렇죠. 올라가지고. 근데 한 팩이 얼마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그럼요. 네. 한 팩에 5,900원. 5,900원이에요. 도가니탕인데. 예. 야, 이거는 좀 상상도 안 되는 가격. 왜냐면 지금 편의점 도시락이 네. 한 5,500원 하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사 먹고 깜짝 놀랐는데 편의점 도시락 사 먹을 가격으로 한 팩에 5,900원. 국내산 스지와 도가니가 듬뿍 담긴 한 팩이면 하루 단백질의 80%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 간단하고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된다고 하죠. 550g 한 팩을 5,900원에 드린다고 하니까요. 또 10팩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까지 추가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가니가 이 소에서 이 엉덩이 부위인가요 이게? 무릎 아니에요? 무릎? 영구. 그 도가니인가요? 네. 아. 그 도가니 나간 거 네. 말때 그 도가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에 먹었는데 그 엉덩이 살이랑 같이 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먹었는데 엉덩이 살이요? 엉덩이 살이랑 이 도가니랑 같이 그 주시던데. 홍두깨살이는 엉덩이는 네. 육전에 해 먹는 데인데 원래. 근데 네. 비싸더라고. 오, 방금 뭐 도가니탕 15,000원 얘기하셨는데 네. 거기 제 기억에 뭐 한 23,000원 했던 것 같아요. 비싼 데 가셨네. 네, 2만. 이거 도가니탕이 사실 이제
고급이기 때문에 이 설렁탕처럼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 예. 동아리탕 먹으면 사실 옛날 부자들만 먹었었잖아요. 그럼요. 기억나시죠? 예. 아유, 잘하시네요. 요리도 좀 직접 하세요? 저 요리는 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니 안 하셔도 되죠. 뭐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예전에는 했었는데 네.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하고 있어서. 아, 네. 그러시구나. 아니 왜냐면 저 도가니탕 한번 끓이려면 예. 저 한 2, 3일 끓여야 돼요. 아. 그럼요. 푹 커야 돼요. 큰 솥에다가 네. 예, 계속 가스레인지에 넣고 어머니가 밤에 자다가 야 저거 끓어넘친 지 봐라. 맨날 맞아요, 그러던 맞아요, 그거잖아요. 맞아요. 또 하기가 피도 빼야 되지 않아요? 피도 빼고 네. 도가니는 안 빼도 돼. 이제 꼬리는 막 빼고 네, 꼬리 그러는데. 곰탕, 사골 그런 거 그 뭐지 네. 피도 빼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데 진짜 제가 저번 주말에 마트 가가지고 그냥 이제 저는 찌개 국 종류를 탕 종류를 팩으로 샀어요. 네. 근데 제 기억에 7,5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배추 된장국 네. 이런 것들이 7,500원인데 5,900원이면 되게 저렴하네요. 아, 진짜 거의 뭐 그냥 뭐랄까요? 그 우리나라의 약간 기근을 약간 좀 없애주는 저 그런 오늘 출연료 저 도가니탕으로 저 교환 가능합니다. 10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료 저 이걸로 가능합니다. 예. 제가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도가니탕 저희 아들도 참 좋아하는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요리해서 드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걸 네. 직접 끓이시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나아요. 맞아요. 사 먹는 게 낫다. 네, 사실. 그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럼. 힘들어요. 그 저거 한번 끓이면은 네. 한 2달 먹어야 돼요. 저것만 엄마가 옛날에 꼬리곰탕, 도가니탕 한번 끓이면 저것만 그냥 겨울 내내. 네. 예, 엄마가 학교 갈 때 밥 먹고 가라고 하는데 네. 내 건강이 아니라 저걸 없애야 된다는 마음. 그런 거 우리 겪어봤잖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저것만 먹었어요. 일주일이 뭐예요? 한 2-3달 먹습니다. 저거 한번 끓이면은 겨울 내내 먹어야 되니까 네. 요 기회에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네.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특히나 영양까지 그 챙길 수 있는. 양천갑에서 시키시면 우리 이제 하민경 위원장과 그렇죠, 우리 그렇죠. 김성열 최고가 배달 간다는 점 예, 예. 대신에 100팩씩은 시켜야 간다는 네.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씨도 같이 간다면서요? 네. 이 사람아. 예, 그냥 뭐 정치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물 전화번호 1551-5280, 1551-528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예보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주일 내내 아마 이분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사실 한 4시쯤에 최후변론에서 뭔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별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연 민주당 정치인의 실명이 나올 것인가, 거론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지만 사실 별다른 폭로는 없었고, 근데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본인의 혐의가 가중된다는 것을 좀 꺼린 걸까요? 일단 이름은 안 나왔어요. 실명 거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윤 본부장이 뭐 어제 이제 최후 변론에서 말은 안 했지만 네. 사실 이제 여의도 정가에는 15명의 리스트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5명입니까? 네. 근데 제가 장담컨대 더 있을 겁니다.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15명 문자 받았으면. 근데 이제 이게 이 법적 어떤 이게 허위 어떤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된 건 아니어서. 제가 예.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님으로부터 지금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5명의 국힘 쪽도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있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통일교에서 이미 뭐 보도가 됐지만 네. 한일 해저 터널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이 민원이라는 거잖아요. 수건 사업. 네. 그러면은 제가 과거 국회에 있을 때 국토교통에서 제가 오래 일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떤 해저 터널 사업이 있었냐면 목포하고 제주도를 잇는 그런 해저 터널 사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게 진척이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해저 터널을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한 30명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니까 해양, 해수위원 거기 국회의원들 또 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도 뭐 거기도 한 20명 있겠죠. 네. 거기 그리고 이제 부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 정치인들 뭐 경남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후보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5-60명은 좁게 되는 것 같아요. 5-60명. 네. 근데 이게 국회의원 한 명이 뭐 동의한다고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다면 지금까지의 통일교의 어떤 로비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전방위적으로 저는 다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야말로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하자라고 하는데 뭐 저희 민주당도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의도 정관에 이미 15명의 리스트는 쫙 나와 있다. 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엄청 게이트가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로 좀 번지고 있잖아요. 게이트죠. 네. 네, 게이트예요. 사실은 통일교만의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여러 종교단체 이번 기회에 어떠한 단체로부터 이렇게 정치 자금을 후원받고 불법 금품 수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통일교 건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좀 주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특검 지금 민중기 특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재수 장관에 대한 혐의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복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라고 이제 윤영호 본부장은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랬다면은 적어도 수사는 했어야죠. 예, 이 뇌물죄건 정치자금법이건 위반은 위반이니까 인지했으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저희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건만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월간 덮어놨다가 이번에 법원에 가서 이제 진술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밝혀진 건데 그래서 지금 있는 특검으로는 이거 절대 파헤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우리 강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경찰이 맡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특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지시하는 그런 내용에 훨씬 더 부합하게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특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네, 네. 민주기 특검이 이제 곧 끝나니까요. 그리고 네, 거기는 네. 끝나자마자 지금 주가 조작 관련도 또 수사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누가 덮었는지 지금 내부에서 취재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특검 내부에서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올렸는데. 누군지 모를 그 윗선이 막았다고 그래요 또. 그럼 그 윗선이 누군지도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윗선 모른 채 어떻게 수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검이 아니면 밝혀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그 지금 권성동 의원으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구속 이제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 뭐 장관, 뭐 지금 이제 이름이 슬슬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파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뭐 좀 계속 좀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일단 이번 특검이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석 최고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건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다가 특검은 이제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자기네들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 들어선 건데 지금 특검을 하다 보니까 통일교가 그러니까 윤영호 그 통일교 본부장이 진술하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훨씬 더 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로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그게 정말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로 나온 거거든요. 그 시계 이름까지 예,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까, 뭐 불, 뭐 이렇게 2점을 받았고 뭐 수천억 원, 아니 수천만 3천만 원, 예. 그렇게 또 돈을 받았다. 이런 진술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후 변론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종교단체가 있으면은 해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대놓고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마당에 그러면 진술을 더 술술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정말 최후 변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 본부장이 본인의 죄가 더 가중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해양 그 터널 관련해서 뇌물죄일 것 같다라는 이제 의혹이잖아요. 그럼 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한 15년입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2018년, 2020년 그때쯤에 이제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좀 만료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본부장 역시도 뇌물죄가 이제 성립이 되면 이제 본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지금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차피 뭐 구속은 확정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네. 이제 전 처음에 윤영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 통일교 해산시켜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통일교에서 반격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얘기가 하는데 나왔었죠. 예. 그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날 이 얘기를 처음 시작을 했고 윤영호는 8월에 진술을 했어요. 이미. 네, 이미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영호가 8월에 이런 진술을 한 걸 알았다라고 하면 그걸 조용히 플리바게닝 형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4달이나 지나가지고 뜬금없이 마이크에 대고 해산해라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제 본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또 떠나서 이 통일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윤영호가 지금 통일교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척졌잖아요. 네. 거기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하나 그 한학자 참 어머님이 그렇죠. 구속된 게 이분 때문에 구속된 그런데 거잖아요. 예. 사실 한학자보다 이 내부의 권력 다툼이 정연주라는 그 비서실장이 있잖아. 이분만 지금 구속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이 정연주 비서실장이 윤영호를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와서 키워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윤영호가 더 성장해가지고 정연주를 밟고 일어서서 그야말로 한학자 총재 신임을 받으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을 대통령 당선인까지 만나면서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통일교 자체가 넷째 아들 뭐 첫째 아들 한학자 총재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우리 이제 이 종교 사업보다는 그냥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아들은 계속 이 종교 단체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아들과 한학자 총재가의 또 그 지도부 다툼이 권력 있죠. 다툼이 있고 네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윤영호가 이 또 양다리를 걸쳤다는 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YTN 그 민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돼서 이건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영호가 굳이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어떤 폭로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는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특검 수사에 대한 편향성 좀 부당성 이것을 조금 부각시키면서 본인의 양형을 좀 줄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고 이제 이미 윤영호의 입과는 상관이 없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 시작. 예, 이제는 본인이 더 이상 뭐 막을 수도 없고 더 판을 키울 수도 없고 본인도 가서 이제 또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권력형 비리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성역 없이 수사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오늘 아침에 전재수 장관이 바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미국에서 돌아오는 그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담을 정권에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권 부담 준다고 스스로 사퇴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전재수 의원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뇌물죄는 쌍벌죄입니다. 그래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을 당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뇌물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주었느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뭐 까, 불 이런 정확한 명품 시계 브랜드도 되고 거기다가 돼요? 까르띠에 불가리. 아, 그래요? 예, 예. 까불이 그럼요. 좋아. 까불까불 되는 것 같아서. 죽은데 뭘. 까불까불 되는 지상파도 것 같아서 전화가 되는데 예. 아무튼 갑자기 지상파처럼 행동을 해요. 지상파 가고 싶나봐. 연습해야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예, 말씀하세요. 예, 아무튼 그런 명품 시계 브랜드들도 정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언제 줬는지 어디서 만나서 줬는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확하죠. 예, 근데 그 왔다는 장소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전재수 장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퇴하고 제대로 수사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궁금한 게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 줬던 까르띠에 불가리가 짝퉁이면 어떻게 돼요? 저기요. 지상파 아니니까. 아, 민주당 물타기 장난 아니네요. 갑자기 주제를 갑자기? 짝퉁으로 가네. 아니 그래서 저기 어떻게 전재수 장관은 이제 사퇴를 했고 그러면 정동윤 장관은 어떻게 그렇죠. 할 제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지금 정동윤 장관 제대로 입장이 못 난처해질 끝났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에요. 네. 지금
거의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그 장관 2명에 게다가 국정원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급의 비리로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당 사무실 압색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면 국무회의를 쳐들어가서 압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장관 둘에다가 국정원장 다 국무회의 멤버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빨리 엄정 수사를 해라라고 했고 이거 경찰 가지고는 못합니다. 경찰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경찰 무시하세요? 아니,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의 경찰은 상황에 가지고는 이거를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특검 정도의 그런 어떤 특별한 하명을 받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성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경찰이 하다 보면요, 이거는 네 부분, 이건 내 부분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못해요 이거. 특검에게 그러라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특검 해가지고 이거 게이트급 비리 다 청산해 나가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국힘도 지금 특검하자는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예. 특검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네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마치 이제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뭐 어떤 연루가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이제 몰고 갔는데 처음에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특검 내부에서 밝혀진 것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예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촉을 하고 또 이렇게 금품을 주고 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특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쉬했다라는 그게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논란이죠. 사실 그걸 덮고 이제 와서 좀 논란이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로 편파적인 거고요. 이게 특검이 하려고 했으면 특검을 제대로 저희가 믿을 수 있으려고 하면 특검이 아니 무슨 민주당 특검도 아니고요. 특검이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민주당의 비리가 있으면 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무슨 경찰의 수사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뭐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특검은 너무나 잘못됐다. 처음부터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 특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마지막까지 와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냥 뭐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수사 말고 특검이 한꺼번에 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네, 진짜 게이트급 비리 맞다. 저도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특검이 이제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힘도 사실 이 지금 특검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떳떳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과거에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 내역 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수사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 검찰 수사팀이 그 증권사 그 통화 녹음 내용 내버려뒀잖아요. 그래도 이번 특검은 사건 번호라도 부여하고 조사 보고서라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도 24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20 가지고 있다가 25년 2월에 중앙지검으로 또 이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도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특검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천을 한 건 있지만 사실 많이 화가 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떳떳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민중기 특검도 이 검찰청 폐지한다고 하고 저번에 대장동 그 항소 포기하니까 그 안에서도 막 의견이 갈려가지고 항명하고 돌려보내달라고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특검이 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검찰의 그런 문제 때문에 특검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또 특검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검사라는 집단들은 또 검사의 편을 드는 좀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특검을 하는 것이 이 게이트를 밝히는데 최선이라고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강성필 부대변인이 생각하는 최선이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냥 경찰에 맡겨요? 아니 이분에서?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나 아니면은 뭐 개혁신당에서 다른 야당에서 약간 그 경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한다고 하면 공수처? 예, 저는 공수처도 사실 조금 많이 특별감찰관? 오염됐다는. 어떻게 그래서 해야 돼, 그래? 그래서 방법은 특검도 방법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검하면은 뭐 예산이 많이 들고 뭐
그 인력도 검사도 인력 없는데 또 들어간다고 일개 지청이 빠져나가다 이렇게 막 했으면서 네네. 또 이런 얘기 나올 때 곧바로 특검 얘기하는 것이 제가 맞는지. 근데 여튼 이건 밝혀지긴. 네,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특검하면은 국힘도 안전하진 않고 좀 나경원 의원 이름도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제 네.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게 뭐 에너지가 많이 들고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번에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저희가 뭐 경찰을 못 믿는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경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경찰의 수사할 때 보면 뭐 영장 청구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이게 다 분야가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특검이 열려야 그래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다 조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해야죠. 국민의힘만 수사받는 게 아니라 그래 민주당 정권하에서 민주당도 이렇게 수사받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맞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민주당 쪽 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힘 쪽은 한 번에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쪽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권력자 쪽으로 뚫려버렸는데 민주당은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아마 통일교에서 좀 많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 보세요. 네. 이 전재수하고 정동영이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현재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쵸. 이 15명의 맞아. 지금 리스트 중에 보면은 그 민주당이 몇 명입니까? 그거만 좀 얘기해. 저는 그 15명은 다 민주당에 관련한 리스트예요. 아, 네, 그래요? 민주당 민주당 측만 네. 15명이라고. 몰랐어요. 아니 예. 그게 아니라 윤영호 본부장이 맞아요. 예. 그 진술한 내용에 네. 민주당 측 정치인 15명도 있다라고 했고 그거를 폭로하겠다 그러다 어제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거는 예. 그 15명 중에서 사실 이 정동영 전재수보다 그때 당시 로비가 들어갔을 때 당시는 훨씬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정동영 전재수는 거기서 좀 리스트가 좀 아래 단계였어. 그때 이제 문정부 네. 문재인 네, 정권이었잖아요. 그때 정동영 쉽게 말해서 백수였어요. 그쵸. 네. 그 그리고 전까지만 해도. 네.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이 아마 초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 그게 이제 좀 정치적인 것도 있는데 결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시설이라든가 경제력을 통해 가지고 이 로비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다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특검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우리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또 네. 우리가 또 소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 전재수 장관 있잖아요. 사의 표명한 거 있잖아요. 오히려 출마 선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년 지방선거 부산 네, 부산시장. 어차피 제가 알기로 3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때 저는 이제 사퇴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3개월 더 빨리 사퇴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하게 되면 본인이 빨리 이제 소명이 되면 오히려 저는 이제 부산시장 가는데 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정동영 장관은 사퇴 안 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정동영 장관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입장문 들어보니까 뭐 본인 백수일 때 뭐 7명 친구와 함께 강원도 놀러 갔다가 그 천정궁 아래 뭐 커피숍에서 윤영호 씨하고 10분 정도 대화했고 그 이후로는 뭐 만난 적도 없고 뭐 한 학자 만난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뭐 일단은 뭐 안 받았다고 뭐 무조건 정치 뭐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권성동 의원 사례 보면 그 통일교가 이 비중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건넬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안 해요. 나름대로 본인들도 다 장부 만들어 놓고 자료 남겼겠죠. 네, 자료 남기거든요. 저는 그거 다 찍었다고 네, 봅니다. 예. 그렇기 거기 때문에. 거기 구운가 들어가면 거기 CCTV 다 그럼요. 돌렸겠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저는 통일교가 나름대로 자료가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자료 놔버리고 거기에 어친데 덕진격으로 이제 그 증거 인멸 뭐 윤영호에게 이제 접촉을 시도했잖아요.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구속까지 돼버렸는데 카톡 저는 내용 막 이런 것도 윤영호 있고. 본부장과 통일교 측이 이제 그럼 자료를 꺼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게 앞서가지고 뭐 이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뭐 그랬었다라고 민중기 특검을 좀 보호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나 감싸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중기 특검 발의를 시킨 거잖아요. 그거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해서 하셨잖아요. 저희도 안 껴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이 특검에 대해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경찰의 수사를 못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좀 애매했거든. 예? 제가 경찰을 못 맡긴다는 부분은 경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민중기 특검 지금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고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재수 사건을 받았는데 4개월간 묵혔다. 왜 묵혔냐? 윗선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요, 윗선이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안 하다가 야 그래도 이거 사건 번호라도 남겨야 된다고 끝까지 수사팀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사건 번호만 남겼다는 겁니다. 그 정의로운 검사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아무튼 외근했다 그런-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만약에 이걸 안 하고 특검이 안 하고 경찰이 하게 되면 그 윗선이 아니 특검도 막는 윗선인데 경찰하는 못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저는 민주당만 연루됐다고 보진 않아요. 예, 여야 정치권 모두가 연결된 네. 아주 그 기성 정치인의 검은 뿌리가 나와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확 다 뽑아버려야 돼요. 개혁신당만 좀 자유롭다는 그런. 아니 때마침 슈퍼챗이 터졌는데 네. 성남총각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한학자 총재님 개혁신당에도 후원을 해주세요. 왜 개혁신당만 빼냐고. 근데 이렇게 보내줬어요. 우리 그 삼남매 정당 개혁신당도 네. 사실 또 모릅니다. 또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예? 김성렬 최고. 예, 몰라요. 불똥 칠지. 저는 통일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3명이라 아니 사실 우리 특감할 때도 내가 참 마음이 애처로워요. 네. 우리 삼남매 정당이라서 그래 의석수로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했을 네. 때 우리가 과연 특검을 할 때 우리 삼남매 정당도 우리가 같이 합의에 토론에 끼워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아, 제가 보기에는 아니 농담으로 이게 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상해. 국힘이 다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네. 이 사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개혁신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 한번 좋네. 추천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이 서서히 이게 한 번에 끝나려면 오늘 그냥 15명 한 명을 나오고 뭐 그냥 마무리되면 마무리될 이게 뭐 진행되겠죠. 뭐 수사 이제 진행되고 할 그 텐데 어디를 한 명. 언제까지 네. 기다려야 되냐면 네. 이제 이 15명이 이제 그 수사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기자들이 지금 뻗치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2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이게 15명 다 거의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뭐 그냥 네. 저의 뇌피셜을 드린 지금 다 네. 친문입니까? 신문 친문 관련된 분들이세요? 그때 당시 제가 유력 정치인들? 제가 보니까 네. 그래도 리스트를 보면서 미소가 좀 지어지는 게 뭐 친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냐 이재명 대통령 쪽은 이제 그 이제 훨씬 이후니 그 좀 지나서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러니까 지금 성역 없이 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도 아닌 다른 정당에서 이제 하는 우리하고 썩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저희가 소식 나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요거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 전재수 의원은 이거는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공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치 공학적으로 봐서는 네, 어떤 네. 식으로든지 간에 여론이 평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 평가. 요 정도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뭐 나름대로 소명하고 뭐 수사해봤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0명이 있는 행사 갖고 축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 다 행사 사진 있고 영상 있고 600명이나 모였으면 다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뭐 불가리 까르띠에 씨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물 좀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재수가 제대로 해명하면은 네. 탄력받고 또 부산시장 오히려 나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못한다. 네. 그럼 어떻게 나가겠어요? 음. 아니 민주당 자체에서부터 보면 너 재수야 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본인이 어떻게 증명해? 내가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죠. 그 증거를 빼야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았다는 증거를 근데 최근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이날 뭐 600명이 있는 그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전재수 장관이 그날에 자기 동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네네네, 들어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증명할 수도 있고 제출 나는 그때 당시 뭐 강원도가 아니라 뭐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뭐 어디서 나고야에서 열린 회 그 행사에 이분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재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해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봐요. 아, 이게 왜냐면은 반대라네. 뇌물죄라는 기껏 거를 뇌물죄라는 하고도 거를 너부터 얘기해.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쌍벌죄예요. 그래서 준 사람도 부정을 하고요, 받은 사람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는 좀 특별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좀 약해요.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전재수 장관이 나는 무죄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이거를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거기에 갔고 그 다음에 해저 터널이라는 명분이 있고 그리고 그 줬다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재수원이 나는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특검이 만약에 특검으로 할지 경찰로 할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 그냥 그 말이 맞네 하고 대충 넘어가서 또 기소 안 하고 항소포기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짧은 기간 안에 6월 3일 전에 기소냐 불기소냐 나오기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더 갈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든 경찰이든 기소는 해야죠. 네, 저는 이런 뇌물죄 이런 특히 통일교가 지금 종교 집단이 정치에 관여하는 아주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쉽사리 넘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전재수 장관 말고는 부산 쪽에 대안이 없죠. 부산시장에. 대안이 없다니 우리가 여당인데. 차라리 오히려 조국 대표가 나오면 나왔지 민주당 조국이 쪽에 민주당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범 여권으로 3년은 짧다 해서 쳐서. 3년 다 지나갔잖아요. 네. 다 지나갔잖아요. 할 일 했잖아요. 아니 누가 나와요? 박수 그러면? 쳐요. 만약 조국 전재수 잘했어. 의원이 이 의혹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부산시장 누가 있어요? 인물이. 아니 지금 부산시장 하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인지도나 줄을 서 있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이게 바라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솔깃하네. 좀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라고 뭐 민주당이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 그 야당 여당 다 되게 좋은 분이라는 예.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아마 아까 앵커님께서 너무 이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안 받은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또 변호사시잖아요. 네, 이거 사실 예.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내 이제 만약에 지방선거 출마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뭐 공천 안 돼. 미안하지만 뭐 가장 유력주 뭐 주자였지만 못 줘.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제3의 인물들이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15명 중에 뭐 다행히도 뭐 이렇게 친명 쪽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해볼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속 편하게 정말 엄중 수사해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 제기도 살짝쿵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 정치적인 결단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하면은 하시오예요. 예. 그렇잖아요. 해요. 대신 전제가 있지. 이제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오면. 아 그게 항상 문제예요. 국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지금? 약간 예, 네. 양당이 합의하기 어려우시니까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래 이번에 좀 3만매 정당 좀 해봐 한번. 예, 그래, 저희가 그래. 한번 공정하게. 예. 개혁신당이 이번에 특검에 좀 앞장을 서서 네. 좀 공정하게 이쪽도 저쪽도 아니게 좀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주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슈퍼챗 온 것 좀 소개해드릴게요. 삼김 여자님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삼김 여자님 2,000원, 서 8개님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숫자를 읽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읽어드렸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조사에 대해서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서 친한계가 뭐 거세가 좀 반발을 하고 이걸 왜 중간에 발표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장동훈 대표 체제가 좀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거 뭐 징계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힘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걸 바라보면서 중간 발표를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흘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마 많이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당원 게시판 조사를 했는데 전혀 무관한 그런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네, 그냥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하도 궁금해하고 또
이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결과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도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론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하고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그거는 거기까지의 사실관계다. 실제 누가 작성을 했는지까지는 이제 더 이제 살펴볼 일이다. 이렇게 당무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징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초유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누가 작성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에 이제 결정하게 될 일이 아닌가 아니 근데 싶습니다. 정동욱 대표의 목적은 결국 징계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입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유튜브라서 막 말해주세요. 네. 예. 약간 네, 뭔가 아주 좋아요. 그냥 좀 아주 잘하고 좋습니다. 계신 겁니다. 아니, 예. 뭔가 이렇게 짜치게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막 짜치기 너무 일일이 약한데.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게시판 문제가 되게 불거졌고 저희가 당무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 조사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무감사에서는 아 그거 아니다 이렇게 사실 밝힌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징계를 해서 뭐 내가 더 구도를 더 높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장동혁 대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 네. 생각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근데 짜치기라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짜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좀 한동훈 대표 한 명 잡겠다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공개 오디션 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뭐 친윤이냐, 네. 친한이냐 네. 이렇게 막 문자 폭발이 있었어요. 예. 어디입니까? 어디세요? 예, 그러면 궁금하네요. 이제 저는 네. 제 관련 영상을 좀 찾아보십시오. 네. 네, 저는 친한도 아니고 네. 친윤도 아닙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다. 예. 저는 보수입니다. 흔들림 없는 보수입니다. 그거랑 똑같네. 우리 중도우파니까. 예, 저는 흔들림 없는 보수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로 내부에 상당히 갈등이 많고 밖에서 제가 다른 방송을 가면은 앵커님들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국민의힘에 관련된 질문을 내부에서 이렇게 갈라치면 되냐? 이게 이제 앵커님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이제 통합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제 생각은 변호사인 제 생각은 다 털고 가야 된다. 아무런 문제 없이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다 그냥 누군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하든 아니면 당원 게시판 한번 해서 이걸 뭐 오픈하든 이걸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된다. 네, 아니니까 이게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그 있거든요. 말은 네. 한동훈 대표를 같이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맞잖아요. 국민의힘이십니다. 근데 네. 장동훈 대표는 쳐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보실 때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님도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를 통합의 메시지를 내시는 건 아니고 네. 조금 이렇게 뭐 친한 게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통합을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던 부분은 최소한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민경 위원장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같이 가야 된다네요. 근데 그쵸, 예. 제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감정선으로.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됐잖아요. 파면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 당원들이 매우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일어났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윤석열을 망친 사람을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극성 지지자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김건희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네가 윤석열 망쳐놨다 이런 원망과 이런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근데 이제 한동훈인 거죠. 한동훈 너 윤석열이 뭐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줬더니 네가 잘 협력을 하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어쨌든 너도 잘한 건 없다. 너도 그때 뭐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잘 설득할 단 한 명이 뭐 한동훈이라고 해가지고 너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결과적으로 선거 이겼어? 그리고 탄핵
됐잖아. 근데 너는 뭘 잘했다고 자꾸 그렇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감정선이 있는 거예요. 그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가 보면 문제가 사실 있었던 게 당원 게시판에 글을 그렇게 많이들 쓰시진 않습니다. 관심도 그런데- 없어요 사실. 네, 일반 그런데 사람들은. 당원 네. 게시판에 그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게 마치 우리 당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또 언론에서 아 우리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간 그런 좀 혼돈의 그런 근데 좀 이제 문제였어요. 그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주호영 이제 부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 김건희 특검 막으려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여의도 정가 수면 아래에 있던 한동훈이가 민주당의 특검안에 찬성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하려고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사실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겉으로는 뭐 예산이네 탄핵이네 이 소리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아니 그걸 왜- 해도 이 사단이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왜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려고 했을까를 또 뒤져보면 이 친윤 쪽에서 한동훈 제거하려고 당원 게시판을 들고 왔거든.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제 쉽게 말해서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 난 거니까 그래 좋아 이제는 당원 게시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라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동훈 대표 측도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뭐 정치를 책으로 배운 것 같아. 자꾸 당원 게시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진작에 끌고 그냥 가죠. 아니 뭐 우리 가족들이 한 거 했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뭐 은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찾고 임명성 맞아요, 찾고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한동훈도 알아요. 이준석에 대한 학습 효과를 잘 봐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은 배신자로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나가든 남아있든지 간에 이준석도 전에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정당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지역구 의원 당선되고 대선 나가가지고 어쨌든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버리니까 옛날에 배신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앉자 끌어앉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나는 이제 이 당원 게시판을 떠나서 배신자로 찍혀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가 보수해서 어떤 필요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나를 알겠습니다. 안 받는다. 예.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자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데 그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충고라고 해야 되나요? 조언? 격언 한마디를 했습니다. 6.3 선거에서 험지 중에 험지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지역구인 원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역구였죠. 개항을 해 출마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똑똑한 거는 전 네. 국민이 다 알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리더를 뽑는 건 똑똑한 걸로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에게 바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솔선수범과 희생 이런 것들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장 비난을 받아야 되는 큰 부분은 딴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앞장서 가지고 희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아마 클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장동혁 체제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자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왜? 장동혁 체제가 마음에 안 들었고 이분들이 외치고 있는 저런 뭐 윤석열과의 아직 절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거 한동훈 대표가 막을 수 있었어요.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가가지고 세게 붙어가지고 본인이 당선됐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나갔어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갔으면 저기 김근식 저분도 최고위원 됐을 거고 네. 당에서 목소리 내가면서 이 부분 정리할 수 있었잖아요. 왜 밖에 제3자처럼 물러나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인정받아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은요. 하버드 나와서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는 그 험집,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험지라는 곳에서 3번이나 본인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나가서 노원에서. 마삼중이라는 정말 놀림을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희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크고 싶다면요, 정치적으로 크고 싶다면 이제는 희생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본인이 질 게임을 알면서도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리더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양지 찾아 다닐 거냐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개항을 해 나갈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힘 입장에서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아니 개항을 해 나간다 네. 그러면 공천은 줄 거예요? 제가 공천을 주는 입장은 아니어가지고 김민수 최고 나간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개항을은 예전부터 이제 또 한동훈 대표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말이 많았죠. 예, 그렇지만 이게 본인이 다 선택을 할 일이다. 이게 또 이제 뭐 당에서 밀려서 뭐 아니면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수석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것은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하시고 뭔가 뛰지 않으시면 계속 주변에서 나간다, 안 나간다, 뭐가 정답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지 않으면 또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표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당원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글쎄요. 나가지 않으실 것 같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학습 효과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롤모델, 벤치마킹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처한 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어쨌어요? 그냥 나왔잖아요. 어쨌든 창당했죠. 그 창당해가지고 결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동탄에서 당선됐고 지역구로 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김성열 최고께서는 이걸 희생이라고 했는데 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냥 본인 살 길 찾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저 같으면 이미 뭐 어느 선거 지역구를 딱 타겟팅을 삼아 분석을 잘 해가지고 내가 당선될 가능성, 험지도 아니고 뭐 텃밭도 아닌 것을 잘 추려가지고 거기 가서 밭을 일구고 있었어야죠. 먼저 가서.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후보를 누구를 낼 것인가를 기사를 쓸 때 한동훈을 상수에 두고 한동훈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이제 구도가 잡혀갔는데 아무것도 그런 준비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 나가냐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인천 계약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리는 거예요. 이제 인천 계약 나오면 무조건 질 건 아는데. 딴 데 가면 또 아유 도망간다. 도망가네. 그러니까 뭐 주도권을 이런 이미 표현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나 같으면 이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아산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민주당 밭도 아니고 국민의힘 밭도 아니니까 그쵸. 그냥 먼저 내려가가지고 본인이 뭐 충청도가 뭐 고향이라면서요. 그럼 가서 막 갈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오히려 한동훈이 나온다면 한동훈에 대항할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공천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구도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다가 강훈식 비서실장 안 나오면 어떡해. 충남에서. 그러니까 비서실장 계속 계시면은 도지사 거기 안 비서실장 나오고. 계속 있죠. 아니 네.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보궐, 국회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강훈식이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상당히 비싼 면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이 걸어온 길을 잘 저는 이 곱씹어 보면은 본인의 길이 보일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비슷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 아하, 드려야 되는데, 맞네. 예, 이거 왜냐면요, 이준석 대표는 정말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면서 그 박근혜 시절에 제가 이 대표를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하는데 이 대표를 예전에 봤어요. 이 대표가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제 뭐 최고위원인가 비대위원이구나 그때 임명해가지고 처음에 높게 시작은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이준석 대표를 그냥 어린애 취급만 하지 아무도 정치권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저 박근혜 정권 때 그 유명한 십상시들 그 사람들이 이 대표 불러가지고 정치적 충고하고 그런 모습 눈앞에서 봤어요. 얼마나 애 취급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 대표가 멍청해서 그걸 듣고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똑똑한데도 그걸 다 참고 견디고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온 사람이라고요. 한 대표는 그러지 않아요. 한 대표는 어쨌거나 윤석열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높은 자리부터 시작하셨던 분이라고요. 근데 이제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한 대표도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 가는 거를 절대로 뭐 저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의 하남시 같은 좋은 자리로 시작해서 양지로 또 나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도 밑바닥부터 올라가야지 큰 정치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둘의 비교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또 한동훈 대표에게 약간 좀 연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김성일 그래요? 최고, 요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거보다도 이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포지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둘 다 이제 약간 좀 탄핵에 느낌이 반대하고 있어요. 뭐 이런 느낌들도 있고 예. 또 시장 경제나 이런 걸 옹호하고 지금 저기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세게 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둘의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해요. 아니요, 근데 예. 이준석 대표 특징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온다는 사람 막지 않아요. 온다는 사람 막지 않고 간다는 사람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언제든 열려 있게 사고하면서 언제든 와서 나와 같이 경쟁하면서 잘 해가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가는 때문에 사람도 안 잡죠. 예, 가는 사람도 안 잡죠. 불안해. 그것도 그래. 스타일이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준석 대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언제든 오셔도 같이 할 수 있다. 우린 열려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지. 꼭 좋아서 같이 갑시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약간 좀 불안해지는 상황.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를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또 당원이시고 또 소속이시기니까 네.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 흐름을 좀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마무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마무리를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무리가 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말씀해주세요. 일단 뭐 한동훈 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당원들도 좀 상처를 받은 당원들이 상당히 많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큰 표로 장동혁 대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아직까지 저희가 굳건히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대선 때나 이런 부분 때 정말로 민주당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였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뻔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진짜 그냥 상상 속에서만 하던 그런 뭐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거 막고자 저희가 대선 때 뛰었던 건데 그때 참 아쉬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저도 당 대변인으로 뛰었고 선관위 대변인으로 뛰었는데 우리가 뛰었을 때는 정말로 그냥 나라를 생각해서 뛰었고 당을 생각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정말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 계셨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당원들은 상처받아 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뭐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당대표로서의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대표로서 발언하는 것과 제가 변호사인 하민경으로서 발언하는 것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발언하는 것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민을 하고 지금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옆에 의원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본인의 의사를. 왜 사과 안 하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파장력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인 것 같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무리가 안 됐죠. 마무리가 정치 마무리가 어렵네요.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마무리가 원래 안 됩니다. 송태노님께서 한동훈 제발 나가서 창당해라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내주는데 창당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창당하는 방법도 모를걸요? 창당한다는 거 너무 밖에 나가서 너무 찬바람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찬바람을 안 맞아본 사람은 한겨울 벌판이 저 얼마나 봐요. 추운지 모릅니다. 지금 추워 보이잖아요. 지금도. 얼굴 많이 추워 있잖아요. 지금도 추워 잘 보이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예. 한동훈 전 대표와 따라 나가서 창당하러 갈 사람은 있을까? 지금 초재선 의원 지금 국민의힘 40 몇 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네. 뭐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내용인지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뭐 따라 나간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네. 뭔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그럼- 갑자기 든 생각이 예. 과거에 국민의당 만들었잖아요. 네. 3당. 네. 여기 민주당 안에서 알아서 우리 몇 날 몇 시에 같이 나갑시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0명 나가기로 했는데 뭐 나오기로 했는데 한 10명밖에 안 오고 안 오죠. 10명은 나 다음 주에 나갈게.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창당이 쉽지가 옛날 않습니다. 바른정당 때도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의당 창당할 때 40명 넘었었어요. 아. 근데 막상 딱 안철수 뚜껑 대표 여니까? 깃발 들었는데도 네. 겨우겨우 20명 넘어가지고 맞아요, 됐던 맞아요. 그게 있죠. 그런 그거 식으로 쉽지 되는 않아요. 거죠. 쉽지 예. 않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 초재선 의원의 그 메시지는 뭔지는 잘 네, 저도 뭔지는 네, 모르겠지만 아마 아직은 모르겠죠. 창당은 아닐 것 같고요. 창당 진짜 당연하죠.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모여서 따라나가는 동아리탕이나 드시면 되겠네요.
근데 따라 나가시는 분들 거의 저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 비례대표분들. 근데 비례대표 나가면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맞- 아유 맞습니다. 못 나가요. 나가지 아무도 않나? 못 나가고요. 그거 못 나가요. 그리고 이게 나갈 때는요, 창당은요, 총선 1년 남겨놓고 그 배지들이 나 다음번에 공천 못 받겠는데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나갑니다. 예. 그렇죠. 예. 창당은 좀 불가능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다 간다. 또 정치 이야기 세 분과 나눠봤고요. 오늘 역시도 아주 즐겁게 시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나눠본 시간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